안녕하세요. 노윤정 약사입니다. 오늘은 낙상균을 먹으면 좋은 사람 3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낙상균 관련한 영상을 한번 찍었으니까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세 분을 이야기해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낙상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유산균이라고 하는 것, 프로바이오틱스 판매되는 것이 다 유산균인데요. 이제 장 내에서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은 유산, 즉 젖산을 생성하면서 장을 전반적으로 유익균이 살기 좋은 약간의 산성 상태로 만들면서 유해균을 줄이고 그 결과 장 내에 살고 있던 균들이 우리 몸에 좋은 물질, 즉 대사산물인 포스트바이오틱스를 다양하게 만들어내면서 건강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다양한 대사산물, 즉 포스트바이오틱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단쇄지방산이라고 불리는 짧은 사슬의 지방산인데요. 여기에 속하는 세 가지가 바로 아세트산, 프로피온산, 뷰티르산, 그리고 이 뷰티르산이 우리나라 말로 낙산이라고 합니다. 이 낙상균이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세 가지를 생성하는 균을 말하는데요.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낙산이라서 대표적으로 낙상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낙산을 가장 많이 생성하는 균이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 낙상균을 활용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프로바이오틱스를 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균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우리가 소화시키지 못하는 식이섬유나 저항성 전분 같은 것을 발효를 시켜서 대사산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이때 이 낙산이 정말 많이 만들어져야지만 이 대장 세포가 이 틈새가 잘 벌어지지 않고 유지가 되고 그리고 면역 세포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방향으로 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식단이 일단 건강하지 않고요. 그리고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거나 그 건강상의 다양한 염증들이 있을 경우에는 장 내에서 낙상균이 충분히 자라지 못하고 낙산이 잘 생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보니 일반 프로바이오틱스를 먹어도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바로 이 대사산물의 가장 핵심인 낙산을 생성할 수 있는 낙상균을 먹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권해드리는 분들은 역류성 식도염을 오랫동안 앓고 있으면서 배에 자주 가스가 차거나 설사나 변비 같이 배변 습관 변화가 있거나 하시는 이런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실제 소화기 질환자들을 조사를 해보면요. 과민대장 증후군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한 40에서 60% 가까이가 이 역류성 식도염 관련 증상을 앓고 있대요. 그리고 반대로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분들의 한 30% 가까이도 과민대장 증후군 관련한 증상을 동일하게 앓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생각보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을 경우에 이 낙상균 또는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시게 되면 그 증상이 완화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특히 여러 곳의 병원을 옮겨 다니시면서 지속적으로 위산을 줄이는 약물만 드시는 분들이라면 낙상균을 한 번쯤 시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도움을 주는 걸로 설명을 하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아무래도 장 내에서 유해균이 조금 많아지고 낙산이 잘 생성이 되지 않게 되면은요, 장 내에서 가스가 생성되는 것이 많아집니다. 가스가 많이 생성되면서 역으로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더 불편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역류성 식도염의 그 하부식도 괄약근의 염증, 이 부분에 있어서 전신 염증이 영향을 주는 것도 좀 주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랫동안 고생하시면서 자꾸 배가 빵빵해지는 느낌이 자주 드시는 분들, 그리고 설사나 변비같이 배변 습관 변화가 좀 심하신 분들이라면 낙상균을 한번 드셔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생제를 한 2주에서 4주 정도 치료하신 후에 소화불량이 자주 나타나시는 분들입니다. 이거는 중이염으로 오랫동안 항생제를 먹은 아이들의 변 상태가 변한 것도 동일하게 포함을 하시면 좋은데요. 보통 우리가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유산균, 프로바이오틱스 섭취를 하죠. 그런데 이제 일반 프로바이오틱스의 한계는 장 내에 균을 다양하게 늘림으로써 결과적으로 낙산 생성에 도움을 주는 것은 맞지만 직접적으로 100% 모두 다 양을 낙상균만큼 증가시키지는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차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항생제로 인해서 손상된 장을 회복을 시키려면 유익균이
절대적으로 늘어나는 것 플러스 유익균이 만들어낸 대사산물들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낙산이 제대로 증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낙산균을 드셔주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일반 유산균을 드시고 효과가 있으시다면 상관없지만 좀 아쉬움이 있고 잘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낙산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인이 된 이후에 피부 관련한 질환이나 천식, 어릴 때부터 아토피,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이런 것들은 이어지면서 알레르기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입니다. 이거는 지금 연구되고 있는 분야이긴 한데요. 이제 면역세포들이 장세포 틈새로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어떤 물질이 있나 이런 걸 탐색을 하고 그 정보를 우리 몸에 전달함으로써 면역을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 전반적인 장 상태를 관찰하는 면역세포에 낙산이 딱 닿았을 때 이 면역세포가 알러지 반응에 대해서 조금 덜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유산균 썼을 때도 물론 낙산이 생성되니까 도움을 주긴 하지만 낙산을 대폭 증가시킬 수 있는 낙산균이라면 더 도움을 주지 않겠냐라는 방향으로 주목이 되고 있고요. 실제 이제 낙산균이 생성하는 낙산 자체를 활용하는 그러한 연구들도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금 당장에 너무 알러지 반응이 심하다, 아토피가 너무 피부가 반응이 심하게 올라다 이럴 때는 일단 치료제로 가라앉혀야 되지만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낙산균을 활용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제가 주변에 추천해 봤을 때도 그렇고 이미 낙산균 활용해 보신 분들의 사례,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사용을 해 봤을 때는 한 가지만 먹는 것도 좋지만 가장 베스트는 일반 유산균과 낙산균을 좀 같이 활용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좋은 반응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낙산균이라고 하는 거는 아무래도 대장에 가서 산소가 없는 조건일 때 활동을 시작하는 균이거든요. 그래서 위쪽에 일반적인 소장의 건강을 같이 챙기는 것을 위해서는 일반 유산균을 같이 활용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 현재 낙산균 제품에도 이렇게 섞어서 활용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은 낙산균을 꼭 먹었으면 좋겠는 분들 세 분을 추천을 해드렸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역류성 식도염으로 너무 오랫동안 고생하시면서 자꾸 가스가 자주 찬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있으신 분들, 치료제와 함께 낙산균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항생제를 치료하고 난 이후에 다양한 질환이 있겠죠. 항생제 치료, 감염 질환으로 입원을 하고 난 이후에 항생제 치료하는 경우들도 있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항생제 치료 후에 소화불량 증상이 너무 자주 나타나거나 배변 습관 변화가 나타나시는 분들, 이럴 때 일반 프로바이오틱으로 잘 되지 않는다라면 낙산균을 꼭 추가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 이 알레르기 삼총사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일단은 알레르기 피부 증상이 너무 심할 때는 치료제를 활용하시는 게 물론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후에 안정적으로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낙산균을 섭취를 하시게 되면 면역세포가 덜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정리해 드렸습니다. 오늘의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노약산 언제나 여러분의 신나고 활기찬 삶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